도플러 효과와 전자기파 2점 테스트 1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음원이 측정기로 가까워질 때와 멀어질 때 주파수를 보면 소리의 속력을 V라 그러고 음원의 속력을 V 프라임이라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V 프라임 분의 V F0라고 쓸 수 있죠. 이때 V는 소리의 속도이고 V 프라임은 음원의 속도고, 플러스는 멀어질 때, 그리고 마이너스는 음원과 측정기가 가까울 때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똑같은 음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A로 가까워지는 부분은 파장이 짧아지고 음원과 B 사이는 파장이 길어지죠. 근데 이제 소리의 속도를 V라 그러면 얘는 진동수 곱하기 람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파장이 짧아지는 쪽으로 가까이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음원은 A 쪽으로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V는 F 곱하기 람다니까 여기서 파워 A가 측정하는 람다는 4L이 될 것이고, B가 측정하는 람다가 5L이 되니까 진동수를 보면 A가 측정한 진동수가 5F이면 B가 측정하는 진동수는 4F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적힌 도플러 효과 공식을 써보면, 자, A가 측정할 때는 5F가 되야겠죠. 얘는 소리 속도 가까워지니까 마이너스 V 프라임 분의 V F0라고 쓸 수 있고, B가 측정할 때는 4F가 될 텐데 얘는 V 플러스 V 프라임 분의 V F0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1식과 2식인데 1식에서 2식을 나눠주면, 자, 좌변은 4분의 5가 되고 우변은 V 마이너스 V 프라임 분의 V 플러스 V 프라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5V 프라임은 4V 플러스 4V 프라임이 되겠네요. 따라서 V는 9V 프라임, 따라서 V 프라임은 9분의 1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겠네요. 자, 이것을 보면 A가 측정한 음파의 진동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앞에 A가 측정한 거는 2식을 쓰면 되겠네요. A가 측정한 거는 1식을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A가 측정한 진동수를 FA라 그러면 얘는 V 마이너스 9분의 1 V분의 V F0가 되죠. 그래서 9를 곱하면 9 마이너스 8분의 9 F0니까, 따라서 A가 측정하는 진동수는 8분의 9 F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니은 이것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면 음파 측정기는 정지해 있고 음원 A와 B가 음파 측정기로부터 움직이고 있네요. 그래서 둘 다 F0의 진동수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음파 측정기로부터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죠. 그럼 기울기가 속도가 되겠네요. VA는 6T0분의 3D니까 2T0분의 D가 되고, B의 속도 VB는 6T0분의 D가 되겠네요. 그래서 VA가 VB의 3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조건이 T가 3T0일 때 A의 진동수는 11분의 10F0로 측정이 되고 B의 진동수는 FB로 측정된다 그랬을 때 FB를 구하라 그랬네요. 자, 속도가 음원이 속도 V로 움직일 때 음파 측정기에서 관측되는 진동수를 F라 그러면 F는 V 마이너스 플러스 V 프라임 분의 V F0라 그랬죠. 그래서 V는 소리의 속도고
V 프라임은 음원의 속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F0는 원래 정지해 있을 때 진동수가 되겠고, 마이너스는 가까워질 때, 플러스는 멀어질 때. 이 도플러 효과의 공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우선 FA가 주어졌죠. 자, FA는 11분의 10 F0라고 주어졌는데, 자, A는 비록 음파 측정기로부터 멀어지고 있죠, 그죠? 거리가 커지고 있으므로 멀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V 플러스 V 프라임 분의 V F0가 되겠네요. 그래서 F0 없애주고 정리를 해보면 11V는 10V 플러스 10V 프라임이니까 V 프라임은 10V 프라임은 V가 되니까 V 프라임은 10분의 1 V가 되겠네요. 자, V 프라임 VA죠. 그러면 VB는 이거의 3분의 1이니까 30분의 1 V가 되겠네요. 따라서 B가 측정하는 진동수를 구해보면 소리의 속도 플러스 멀어지고 있으므로 30분의 1 V분의 V F0를 해주면 되겠네요. 30을 곱해주고 V로 나눠주면 V 나눠주고 30을 곱해주면 30 플러스 1분의 30 F0가 되죠. 따라서 FB는 31분의 30 F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 음파 측정기는 정지해 있고 음원 A는 4F0, 음원 B는 6F0의 진동수의 소리를 내고 있죠. 근데 이제 A와 B가 같은 속력으로 움직일 때 음파 측정기에서는 동일한 진동수 F0로 관측이 된다 그랬으니까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러니까 두 개가 둘 다 가까워지든지 혹은 둘 다 멀어지든지 하면 동일한 진동수로 읽혀지지 않겠죠. 그래서 두 개가 동일한 진동수로 읽혀지기 위해서는 진동수가 큰 애는 진동수가 느려져야 되니까 음파 측정기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음원 B는 멀어지고 음원 A는 진동수가 좀 더 크게 읽혀야 되니까 음파 측정기로 다가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을 보면 A의 운동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네, 기억은 플러스 X 방향이니까 맞겠죠. 자, 니언을 구하기 위해서는 도플러 효과의 식을 써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진동수 F는 V 마이너스 플러스 V 프라임 분의 V F0로 쓸 수 있고, 여기서 V는 소리의 속도, V 프라임은 음원의 속도, 그리고 F0는 원래 F0에서 음원에서 내는 진동수가 되겠죠. 근데 V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선 음파 측정기에서 측정한 A는 진동수가 F1이 될 거고, 얘는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V 마이너스 V 프라임 분의 두 개의 속도가 둘 다 V 프라임으로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V 곱하기 4F0가 될 거고, B를 측정하면 얘도 F1이 될 텐데 얘는 V 플러스 V 프라임 분의 V 6F0가 되겠죠. 그래서 1식과 2식이 이 두 식이 같아야 되니까 V 마이너스 V 프라임 분의 4V는 V 프라임 플러스 V 프라임 분의 6V가 되겠죠. 그래서 V도 없애주면 4V 플러스 4V 프라임은 6V 마이너스 6V 프라임이 되네요. 그래서 10V 프라임은 2V가 되니까, 자, V 프라임은 5분의 1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원 AB의 속도는 소리의 속력의 5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겠습니다. 자, D것은 F1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F1은 A나 B에 대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A나 B에 대해서 구해보면, 자, A에 대해서 구해보면 F1은 V 마이너스 5분의 1 V분의 V 곱하기 4F0였죠. 그래서 V로 나눠주면, 그리고 5를 곱해주면 5 마이너스 1분의 5 곱하기 4F0가 되니까
소원은 OF0가 되겠네요. 그래서 F1은 OF0니까 디귿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는 초음파 검사기에 대한 문제네요. 자, 초음파를 이용해서 혈액의 속도를 측정해서 혈관이 막혀 있다든지 아니면 좁혀져 있을 때를 검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뇌혈류 초음파 검사에 대한 광고의 일부이다. 뇌혈류 초음파 검사는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뇌혈관 속 혈액의 속도를 측정해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검사이다. 그림과 같이 검사기에서 방출된 초음파의 진동수와 혈액 내 적혈구에 반사되어 돌아온 초음파의 진동수 차를 분석한다. 그래서 진동수의 차를 분석한다 그랬기 때문에 얘는 혈류의 속도에 따라서 초음파의 진동수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도플러 효과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도플러 효과가 맞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 검사기를 향해 다가오는 혈액의 속력이 빠르다. 혈액의 속력이 빠를수록, 다가오는 속력이 빠를수록 측정되는 초음파의 진동수는 커지게 되니까 원래 진동수와 측정하는 초음파의 진동수 차이의 크기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겠습니다. 이것은 초음파 검사기에서 측정되는 초음파의 파장은 혈액이 검사기에 가까워지며 이동할 때가 혈액이 정지해 있을 때보다 짧다. 자, 초음파의 검사에 측정된 초음파의 어째는 이제 진동수가 아니고 파장을 물어봤죠. 자, 진동수는 가까이 와질 때 진동수가 가까워지면 진동수가 더 커지게 되죠. 그러면 진동수가 더 커진다는 얘기는 파장이 더 짧아진다는 얘기겠죠. 속도는 F 곱하기 람다니까 진동수가 커지면 속도가 일정하니까 파장은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는 다음은 송신 안테나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그림은 2차 코일에 연결된 축전기의 양극판을 벌려서 만든 구조의 안테나를 나타낸 것이다. 실제 구조는 요 구조고, 요걸 이제 세로도로 나타낸 게 두 번째 그림이 되겠죠. 1차 코일에 흐르는 진동수가 F인 1차 코일에 진동수가 F인 교류 전류에 의해 발생한 자기선속 변화는 2차 코일의 변하는 유도 기전력을 만들고, 이 유도 기전력이 안테나의 전자를 진동시켜 두 극판 사이의 변화는 전기장이 발생되고, 변하는 전기장은 또 자기장을 유도한다.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들면서 전자기파가 진행을 하게 되죠. 전자기장과 자기는 서로 유도하면서 전자기파가 송신된다. F가 2차 코일과 안테나 회로에 연결된 회로에 이게 공진 진동수 혹은 공명 진동수라 그러죠. 진동수와 같을 때 안테나에서 가장 강한 전자기파가 발생된다. 그래서 L과 C로 이루어진 LC 회로에서의 공명 진동수와 맞는 전파가 제일 세게 바깥으로 송출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은 수직이다. 전자기파가 발생할 때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 때 수직 방향으로 만들고, 자기장이 또 전기장에서 만들어질 때도 수직 방향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 C의 진동수는 F이다. 원래 이제 우리가 F에 교류 회로를 흘려줬기 때문에 C에서 만들어지는 전자기파의 진동수도 F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을 보면, 자, 기억에는 공진 진동수 혹은 공명 진동수가 맞다 그랬죠. 그래서 디귿도 맞겠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를 보면 교류 전선이 있고 전류계가 있고 저항이 연결되어 있고 스위치와 X와 Y가 연결되어 있는데, X, Y는 코일 또는 축전기라 그랬죠. 자, 그리고
S를 A에 연결했을 때 주파수에 따라서 주파수가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르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르는 거는 X는 그러면 축전기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S를 B에 연결했을 때는 주파수가 커질수록 전류가 잘 안 흐르므로 Y는 코일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식을 써보면 우리가 저항값은 실저항이라 그러고 축전기와 코일은 허수부로 나타내는데, 그래서 L에 의한 거는 I 오메가 L로 나타냅니다. 오메가가 2파이F죠. 그래서 저항이 주파수에 비례하겠죠. 그리고 XC는 I 오메가 C분의 1이라서 축전기에 의한 저항은 C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파수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가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X는 코일이 아니고 축전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자, 니은을 보면 S를 A에 연결했다는 얘기는 축전기에 연결했죠. 그러면 X는 진동수가 작은 교류 회로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한다. 자, A에 연결하면 진동수가 작은 놈이 전류값이 작으니까 잘 못 흐르고, 진동수가 크면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전류를 잘 흐르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교류 전류를 축전기에 연결하면 진동수가 작은 교류 흐르는 잘 흐르지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겠습니다. D것을 보면 S를 B에다 연결했다는 얘기는 이제 코일에다 연결했네요. 자, 코일에 연결할 때 교류 전류의 진동수가 클수록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은 증가한다. 자, 교류 전류의 진동수가 커지면 코일에 연결했을 때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작게 흐르고, 전류가 작게 흐르면 걸리는 전압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최대 전압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D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는 전자기파의 발생과 송수신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자료 조사를 보면 원형 안테나가 있는데, 여기에 전자기파가 진행할 때 전기장과 자기장이 수직으로 발생하면서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수직으로 다시 진행을 하게 되죠. 실험을 보면 알루미늄 박에 수직으로 세우고, 각 알루미늄 박에 고정된 구리선을 양쪽에 앞전소자를 연결한, 앞전소자는 압력이 가해졌을 때 전압이 발생하는 소자를 앞전소자라 그러죠. 나는 원형 안테나를 책상 밑에 놓고 앞전소자를 눌러 네온램프를 관찰한다. 그러면 위에 있는 구리선은 송신 안테나가 되고, 아래에 있는 원형 안테나는 수신 안테나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원형 안테나를 더 멀리 떨어뜨려서 실험을 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나와 다에서 모두 네온램프의 빛이 방출되는데, 방출되는 빛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고 그랬죠.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알루미늄 박에 고정된 구리선은 송신 안테나 역할을 한다.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원형 안테나에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 자, 앞전 소자를 눌렀을 때 앞전 소자에서 발생되는 전압은 아마 이런 모양으로 전압이 발생되고, 수신 안테나에서 원형 안테나에서 수신할 때도 이런 모양의 파장이 관측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도 전류는 자기 선속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되는 전류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여기서는 일정하게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 선속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자기 선속의 변화량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전압이 계속 증가하든지 아니면 계속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전류는 그런 신호를 만들 수가 없겠죠. 교류 신호는 증가했다 줄어들겠다 하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일정하게는 관측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원형 안테나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의 최대값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자, 나가 다보다 더 밝은 빛이 나온다 그랬죠. 밝은 빛이 나온다는 얘기는
더 많은 전류가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선속의 변화가 더 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D것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는 직선형 안테나가 전자기파를 수신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자, 전자기파가 올 때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들고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드는데 서로 수직으로 되어 있고,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은 자기장과 전기장과 또 수직이 되죠. 세 개가 수직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안테나는 전자가 움직이는 걸 관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직선 안테나가 놓여져야겠죠. 그리고 이제 전기장의 진동 주기는 T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전기장에 의해 안테나 속 전자가 전기력을 받을 때 전기력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과 같다. 자, 전기장의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는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죠. 그래서 전자가 받는 힘의 방향은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과 반대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 되겠죠. 전기장과 전자가 받는 힘의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자, 니은을 보면 안테나 속 전자의 진동 주기는 T이다. 전자의 진동 주기는 전기장의 주기와 똑같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맞겠습니다. D것을 보면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 전기장의 진동 방향, 자기장의 진동 방향은 세 개가 모두 수직으로 진동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D것도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D것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